염경엽 감독 지시대로 포크볼 장착한 게 기특해서 연장 계약 기사가 많다지만 재계약에서 스플리터를 장착하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키 포인트가 아닙니다. 염경엽 감독이 켈리한테 포크볼 장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포크볼을 장착했다. 염경엽 감독 지시대로 포크볼 장착한 게 기특해서 연장 계약한다는 기사를 어제 꽤 봤다. 포크볼 장착이 선수한테 좋은 방향으로 지시한 건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크볼은 스플리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염경엽은 체인지업을 버리고 포크볼 장착을 요구하는 기사 또한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고 더 정확히는 사실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뭘 던지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LG 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보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자이로 슬라이더, 커브에 비해서 체인지업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뜨리는 정도지 예리하게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쓰면 안 돼 라고 할 처참한 수준인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부드러움이 가미되어야 하는 체인지업을 때려 박으려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냅다 후려박는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레퍼토리상 결정구,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아니며 아스널에 얹혀가는 구종이기에 떨어뜨리고 최소한의 로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용도에서 딱 하단부에 걸쳐서 자이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 영역을 나눠 맡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이걸 스플리터가 대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체인지업을 때려 박으려는 경향이 있는 켈리한테는 손가락만 벌리고 때려 박아도 지장 없는 스플리터 쪽이 구사하는데 더 수월한 면이 있을 겁니다. 염경엽의 진위는 간단하게 예상이 가능한데 어차피 때려 박을 거라면 스플리터가 무난하며 구속도 더 나올 여지도 있어 스터프를 넣을 수 있으니 낫겠다 라는 판단일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이기에 염경엽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넥센과 SK 감코진으로 있던 시절 선수들의 성향을 살펴봤는데 체인지업보다는 스플리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불편하거나 떨어뜨리는 것이 아스널에 얹혀가는 수준은 가능하여 켈리가 원한다면 체인지업으로 쭉 가도 됩니다. 앞에서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뭘 던지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즉, 체인지업 스플리터 선회 및 전환이 이번 시즌 초반 중반의 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염경엽 감독 지시대로 포크볼 장착한 게 기특해서 연장 계약 기사가 많다지만 재계약에서 스플리터를 장착하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키 포인트가 아닙니다. 시즌 도중 켈리 부진에 대한 분석 영상 2개를 올린 바 있고 이미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투구 장면 저작권 문제로 내리게 됐지만 그 2개의 영상의 주된 내용은 켈리의 부진은 슬라이더를 커터 전환 혹은 장착하려다 일어난 일이다 입니다. 위 자료는 2023 부진이 이어졌던 8월 11일까지의 자료이고 이 부분이 커터에 대해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건 슬라이더를 던지려다 실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터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커터로 전환 및 추가 장착 과정에서 조금씩 무너지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류현진처럼 슬라이더보다 커터가 나은 것 같다, 비디오 보고 던져볼까 해서 바로 수준급의 안정적인 구사가 가능한 선수는 아주 드뭅니다. 이견 없는 회전 벡터상 완벽한 커터를 장착했다면 괜찮은데 하이 암슬롯이 어정쩡한 횡성 기반의 공을 던지는 것은 배팅볼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켈리가 어정쩡한 커터성 슬라이더를 던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어정쩡한 커터성 슬라이더를 계속 던지다 잘 풀리지 않으면 자이로성 슬라이더로 틀어맞게 되는데
자이로성 슬라이더 기반의 피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1일까지와 8월 17일까지의 자료를 비교했을 시 해당 부분이 더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시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리의 입장에서도 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아까웠겠지만 지나친 부진으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해보다 안되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4일부터 퍼포먼스가 좋은 한국 시리즈까지 포함된 자료로 다른 선수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딱 한 경기 튀는 값이 존재하고 202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경기를 제외하면 이러하고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며 편차가 매우 작게 형성됩니다. 켈리의 구종 중 중추적인 역할은 자이로 슬라이더가 맡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릴리스하며 가진 구종 중에서 로케이션도 가장 잘 잡혀 있으며 하단부 레퍼토리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죠. 가장 큰 문제는 하단부의 자이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3개의 구종으로 영역 나눠 활용하는 레퍼토리로 이득을 챙겼는데 그 슬라이더가 빠져버리게 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구종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수가 자기가 가진 구종 중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구종이 흔들렸는데 급격한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염경엽이 스플리터를 장착하라고 선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체인지업 스플리터, 어떤 것을 던지든 상관이 없어 선수 및 감독 취향에 달렸으므로 틀린 판단은 아니기에 LG 팬분들은 이걸로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 내린 대로 장착해서 기특하다고 재계약한다는 것이 아닌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약의 키포인트는 켈리가 앞으로 커터의 미련을 버리고 자이로 슬라이더를 꽉 잡고 안정적으로 구사를 통한 하단부 레퍼토리의 균형 및 유지에 달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러한 평한 바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거나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데 눈에 띄는 에이징 커브의 조짐은 없어 사견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커터성 슬라이더를 버리고 자이로가 가미된 종 슬라이더로 돌리기만 한다면 회복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이전의 투구에 가깝도록 회복했기 때문에 재계약의 키포인트를 충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교정이 이루어진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가올 2024 시즌에는 2022만큼의 성적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LG 팬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과 이닝 히터로 활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커브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차례대로 2021, 2022, 2023의 자료입니다. 지난 3년간 점점 커브가 위로 올라가며 중앙에 가까워지려 합니다. 이 변화가 이득을 볼 여지가 전무하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농후하며 이것으로 재단할 수는 없으나 에이징 커브의 징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만 35세에 접어들어 선수 바이 선수이지만 눈에 띄는 에이징 커브가 오더라도 드문 경우까지는 아닙니다. 커브의 변동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면 자이로성 슬라이더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형성된 이 위치까지는 내년에도 활약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됩니다. 커브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 더 줄어드는 것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3년간 지속적인 변화를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유지할 수 있도록 비시즌의 준비를 요합니다. 재계약 확률이 높아 보이며 2024의 6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니퍼트가 두산에서 7년을 활약을 했는데 켈리가 준비를 잘 하여 그 기록을 넘어 더 오래 활약하는 것을 바라는 말을 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